증여받은 손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손자녀와 함께 살면서 증여받은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민 변호사님과 함께 조부모님이 직접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증여를 세무적으로는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절세 목적으로 이러한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절세 목적이 아니더라도 특정 손자녀만을 너무 이뻐하셔서 그 손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많이 증여받은 손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손자녀들은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공동상속인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1114조 전문에 의하여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한하여 이루어진 증여에 관해서만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 저 조항 때문에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받은 증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류분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 1114조 후문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유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 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시 내용을 보면 구독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례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사례를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10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6억 정도의 건물을 저한테 증여하셨다고 이제 가정해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6억이고요.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이 4억이니까요.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 상태를 증여하는 사람인 저희 할아버지나 증여받는 사람인 제가 모두 알고 있어야 증여받은 이 6억짜리 건물을 유류분의 기초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증여할 당시에 더 이상 수입이 없으셔서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까지 이제 인식하고 있어야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유류분 반환 청구로부터 손자녀를 보호하고 싶으신 조부모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최대 50%까지만 증여를 하거나 은퇴하기 전에 수익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상태에서 이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점은 위와 같은 사정의 존재와 이에 대한 인식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 이후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손자녀에 대한 증여가 피상속인이 돌아가기 한참 전에 이루어졌다면 증여 당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에 얼마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저 50% 범위 내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속 재산 조회를 하면 사망 당시에 재산만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소송에 들어가면 증거 신청을 통해 피상속인의 과거 재산을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소재기 전에 이렇게 예측이 어렵다는 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재기를 꺼리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손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가액이 꽤 크다라고 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된 재산 가액이 어느 정도 확인만 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류분 액수도 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송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을 감안해도 충분히 소송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때 저에게 3억, 그리고 그 다음에 제 동생에게 3억, 그 다음에 저희 누나에게 2억을 증여하고 10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 아버지랑 고모가 1억씩 상속받은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판례에 비춰보면 저에게 3억을 증여할 당시 할아버지께 남은 재산이 7억, 저희 동생에게 3억을 증여할 당시 남은 재산이
4억, 저희 누나에게 2억을 증여할 당시 남은 재산이 2억이기 때문에 저희 고모는 저나 저희 동생, 누나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 증여하는 재산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해야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각 증여 당시 증여한 재산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저나 동생 그리고 저희 누나에게 증여된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 할아버지의 상속인, 즉 저희 아버지에게 증여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나 동생 그리고 저희 누나에게 증여된 재산을 아버지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 저와 저희 동생, 저희 누나가 증여받은 8억 원이 모두 아버지의 특별수익이 되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8억 원의 특별수익을 받으신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남은 재산 2억과 합쳐서 총 유류분 기초재산이 10억이 되는 것이고, 저희 할아버지의 자녀로 저희 아버지와 저희 고모만 있다고 봤을 때 저희 고모의 유류분액은 2.5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모는 상속재산 2억 중에 절반인 1억만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이 2.5억에서 1억을 뺀 1.5억이 되고, 그 나머지 1.5억을 저희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조부모로부터 손자녀들이 증여받은 이 재산을 손자녀들의 부모가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서 이 재산을 그 부모 이외의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 그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손자녀들에게 증여된 것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정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수의 판례들은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증여받는 손자녀의 나이, 그 손자녀가 상속인이랑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누가 납부하고 그 증여받은 재산을 누가 관리하였는지, 그리고 특별히 손자녀에게 증여할 이유가 있었는지, 손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상속인에게 증여된 부동산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손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손자녀와 함께 살면서 증여받은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건물과 건물 부지를 증여하면서 건물 부지는 상속인에게, 건물은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판례 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손자녀가 아무래도 어릴 때 증여를 받으면 부모님이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손자녀가 증여를 받았다기보다는 상속인인 지금 부모님이 직접 재산을 상속받았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조부모님은 이 손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그리고 독립적인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재산을 증여해 주시면 판례 법리에 따라서 상속인의 특별 수익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걸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 법리가 적용되지 않은 판례들도 있는데요. 그런 판례들을 살펴보면 모두 손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증여를 받은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판례들을 기초로 저 나름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손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부동산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부동산을 증여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 증여 시기도 달리하면 좋습니다.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관리를 맡기지 말고 손자녀가 직접 관리하면서 증여받은 재산으로부터 얻은 수익도 직접 자신이 쓰거나 관리하고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증여를 하는 조부모님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증여해 주셨는데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그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서 증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쭉 말씀해 주신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다시 정리해보면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시려는 조부모님께서는 현재 재산의 50% 이하의 범위에서만 증여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시기도 손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에는 손자녀의 부모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부동산과는 별개의 시기에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여를 받은 손자녀는 증여받은 재산의 관리를 부모님께 맡기지 말고
본인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유류분 분쟁을 방지할 수 있거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현승 변호사님과 함께 조부모님이 손자녀에 대해서 재산을 증여했을 때 유류분 분쟁을 피할 수 있거나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